먼저 이번 FOMC 회의 일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 영상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패드워치상으로 봤을 때 금리 동결 확률이 98% 이상이었기 때문에 1월 30일 FOMC 회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금리 동결 여부가 아니라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이 여부가 투자시장의 단기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1월달에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다가오는 3월달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패드워치상으로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18%까지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 기존 1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2%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 대비 9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 FOMC 회의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자체가 종료된 직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FOMC 회의가 끝나면서 투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안도감을 가진 신규 매수세들이 대거 투입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FOMC 회의 자체가 3월 19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데다가 금리 인하 확률이 18% 정도를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 완화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암호화폐 혹은 트럼프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암호화폐의 리스크와 관련해가지고는 파월 측에서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다면 암호화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은행은 암호화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암호화폐 분야에서 미국 연준의 역할은 은행에 집중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발전과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 언급이 바로 결정타였습니다. 결국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처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면서 규제하고 때려잡고 암호화폐 시장을 숨막히게 조여오는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친암호화폐 흐름에 대해서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이 동조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확실히 찬 매수세들이 달려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파월 측에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세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관련 언급이 있었고요. 트럼프의 행보는 지난 바이든과는 다르게 파격적으로 AI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 또한 AI 인공지능 테마주도 지켜보고 있는 데다가 투자시장 발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소라는 점들을 언급을 남겼는데요. 해당 부분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동조하는 것 같은 발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결정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전반적인 총평을 살펴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현재 높은 것은 맞겠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는 지금부터 발표될 경제 지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본질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부터의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투자시장의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연준 또한 동조하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었고, 이런 흐름들로 FOMC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2월달 강력한 불장 흐름 충분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 자체가 고조되면서 딥시크 관련 악재라거나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청산까지 여러가지 단기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10개에서 100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량 매도세가 관찰된 바가 있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개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은 오히려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비교적으로 소량을 가지고 있는 지갑들에서 털린 물량들이 비교적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고래들이 해당 물량들을 더 매수하면서 받아줬다, 이런 흐름들이 온체인 지표로 분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최근 온체인 지표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알트코인 대비했을 때 시장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쏠리는 현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리플 도미넌스는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으로서 관찰이 되어 왔었고요. 현재 그래드린 도미넌스 상승 채널 구간 자체가 깨지지 않는 이상 리플 코인의 시장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도미넌스 흐름은 저희가 간헐적으로 영상 통해서 중요한 구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하면은 재차 후속 영상 통해서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이에 반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최근까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10% 미만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개별 알트코인에 대해서 단기 매집을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메타가 미국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코인들 위주로 담아가셔라, 포트폴리오 구성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서 확실하게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은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리플 도미넌스 대비했을 때 알트 도미넌스가 확연하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현재 리플이 시장 주도 코인으로서 나머지 개별 알트코인들 대비했을 때도 엄청나게 훌륭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는 이상 리플 코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온체인 지표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루한 흐름들로 인해 가지고 답답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리실 때는 온체인 지표 보시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면서 판단하는 것도 투자 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리플 차트상으로도 단기 4,200원에서 4,800원까지 박스권 라인에서 횡보세가 이어가면서 지루함으로 인해 가지고 던지는 개인 투자자들 물량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이러다가 5,000원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차 급등 패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재 우측에서 보이시는 리플 거래대금, 리플이 횡보하는 구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어때요? 7,600억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의 관심이 리플에게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 가격이 하락하기만 하면은 매수하고자 하는 시장 신규 자금들이 활발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30분 봉상으로 봤을 때도 단기 급락 흐름 이후부터 견고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딥시크 낙폭 때 단기 매수 타점으로서 4,300원 구간 말씀드렸어요.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승했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로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30분 봉상으로도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차트상의 패턴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락해도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하지만 또 이것과는 반대로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그런데 이번엔 리플은 어땠나요?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시장에서 하락했을 때 대기 매수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대기 매수 자금을 바탕으로서 리플이 급락 이후에 급등, V자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여러가지 중요한 속보나 리플 코인과 관련된 단기 타점, 중장기 타점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SEC 측에서 리플과 관련된 소송 정보를 삭제를 하면서 이에 따른 리플과 SEC가 합의 단계에 들어섰거나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날짜가 임박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드린 바가 있었고 특히나 리플 레저 생태계 관련해가지고 현재 급등 중에 있는 온도 파이낸스가 리플 레저의 토크나 국채 펀드를 투입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브리핑 드린 바가 있었죠. 호재성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짧게 다루어 봤고요. 온도 파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RWA 테마 대장 코인으로서 강력한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 코인과 엮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통해서 다뤄드리지 않았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리플의 양자 컴퓨팅 위협에 대한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의 관련 언급인데요. 해당 부분이 속보로서 발표가 됐는데 현재 비트코인과 XRP 원장이 양자 저항성에 대해서 갖추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대비할 필요는 없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에 몇 년 후에 실현될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지 않은 이유는요. 현재 기술로서 암호화폐 지갑을 해킹을 하거나 암호화 보안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게다가 양자 컴퓨팅이 암호화폐 시장을 위협한다면은 또 반대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양자 보안 역시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인한 리플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일축을 남겼고요. 여기에 대해서 리플 사장 모니카 롱 측에서는요. 2025년이 리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고 미국 내부 규제 환경 개선과 맞물려 가지고 리플 레저 생태계가 본격적인 확장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을 남겼는데요. 게다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용이 본격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리플도 더욱더 많은 금융기관과의 협력할 계획을 밝히면서 2025년 리플 코인의 역사적인 폭등 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보다 매매에 대해서 조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쫓아오는 듯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매를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정말 답답함으로 문의 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못 사면은 다시는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조급함에 매수하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떨어지게 되고, 또 떨어지니까 불안해가지고 손절하고 나니까 또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 매매가 반복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요, 24시간 365일 내내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즉 절대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얼마만큼 투자 시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잘 기다릴 수가 있고 그 포인트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지, 이 싸움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거고요. 몇 가지 예를 제외하고는 몰빵 투자는 결국에 심리적으로 밀리게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겹도록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선물 매매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 좋다, 하지 마셔라,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10분 중에 9분은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구조가 바로 선물 매매예요. 현물 매매에서조차 초고수 영역의 고수가 아닌데도 도박성에 가까운 선물 매매를 건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신 겁니다.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보고자, 혹은 나는 다를 거야, 여러가지 무슨 생각이든 간에 안전하게 업비트로서 현물 매매로만 천천히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업비트 현물 매매에서도 더 상승할까봐 수익 실현은 못하고 저점 매수 타점에서도 망설이는 게 반복이 되는데 잘못된 매매로 한 방에 끝나버리는 이런 하드코어 형식 모드의 선물 매매를 건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만 매매하실 거 아니에요. 시장은 24시간 1년 내내 열려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급하고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거 한 번에 회복하려고 뛰어드시면요, 결국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투자 시장에서는 후회라는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후회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후회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에 따른 대응 전략,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내시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매매를 하든 후회는 무조건 남는다라는 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능한 후회가 가장 적은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후회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후회가 더 상승할까봐 못 팔고, 또 머리로는 항상 얼마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야지, 저점에 추가 매수해야지, 계획만 하고 실제로 그 저점 구간 찾으면 어때요? 불안해서 매수 안 하죠. 기회 놓쳐버리죠. 이번에 딥시크 사태 때도 어땠어요? 단기 급락하니까 실제로 리플이 4,200원까지 하락을 하니까 이런 불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매수 못하시고 오히려 손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만 봐도 이런 투자 심리가 바로바로 보여져요.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되고 또 팔 때는 팔 줄 아셔야 됩니다. 코인 투자를 내가 처음에 시작한 이유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수익 보려고 시작을 했을 텐데 그 수익 실현에 대해서 망설이는 순간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지금 리플을 파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잘 모아 나가고 비중 컨트롤을 얼마만큼 잘 하면서 저점에서 얼만큼 강력하게 들어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적당한 고점이 찾아왔을 때 여기에 대한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